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변동성 장에서도 정확하다. 27년 내공의 정확한 시황 분석. 산업별 패러다임과 변곡점 포인트를 족집게처럼 잡아낸다. 양경석 멘토와 함께하는 친절한 기술 분석.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16일 금요일 대박 플러스 시즌2 여러분의 금요일을 책임지고 있는 양경석 멘토입니다. 오늘 시장이 여러 가지로 많이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을 힘들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그래도 이번 주 들어서 1900선 위에서 잘 지키던 코스피 지수가 1900선을 깨면서 1888포인트, 26포인트가 하락한 급락을 했죠. 네, 뭐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미국 시장도 닷새째 약세를 보였고, 특별히 간밤에 예상치 못한 돌발 악재가 돌출을 했습니다. 스위스에서 환율 정책에 있어가지고 유로화 대비 프랑의 하한선을 철폐하겠다. 3년 9개월 만에 그것을 철폐를 시키면서 금융시장의 우려감, 또 환율의 변동성의 우려감, 이러한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오늘 우리 시장을 짓눌렀다. 그래서 하루 종일 시장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침부터 하락을 해서 줄기차게 지속해서 낙폭을 키우면서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에서 3천억 정도 매도를 보였고요. 또 선물 시장에서 5천억 정도 규모의 매도를 보이면서 현 선물 시장 외국인들이 약 8천억 정도 매도가 출회가 되었습니다. 국내 기관들도 코스피 시장 중심으로 장중에 한 1,500억 정도까지 매도세가 좀 키웠다가 막판에 한 500억 정도 좀 줄이긴 했지만 1,000억대의 매도 물량을 보이면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도에 급락에 가세를 해서 주가가 오늘 상당히 힘들었던 그런 날입니다. 물론 이제 다음 주에도 이제 시장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스위스의 그 쇼크가 과연 어떠한 파장을 보이면서 얼마나 진행될지를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유럽 시장이 어제 독일 닥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강한 양상을 보였었습니다. 2%가 넘는 강한 양상을 보이다가 좀 전에 시작한 그 유럽 시장은 그냥 크게 요동 없이 이제 약보합 정도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특별히 이제 스위스의 그러한 조치가 다음 주에 있을 22에 유로존의 국채 매입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경기 부양에 대한 사인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같이 상쇄가 되면서 유럽 시장은 그렇게 오늘 장이 출발하면서 이제 급락은 보이지 않고 간망 내지는 약보합, 강보합을 혼조스럽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장 초반에 지금 보이고 있네요. 자, 이렇게 이제 환율 변동성 또 주변 여건이 어렵고 할 때 더욱더 진가를 발휘하는 것은 양경석 멘토의 친절한 기술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장 정리는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고요. 지난주에 공략주들, 지난번에 이제 제 포트에 들어갔던 공략주들 AS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익률 순서대로 보니까 위닉스가 눈에 띄네요. 위닉스가 18.4%, 와, 18.4% 수익률입니다. 편입을 14,100원에 편입을 했는데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지금 보이고 있죠. 그래서 16,000 오늘 종가가 약간 밀려가지고 16,700원 정도 되는데, 지금 이 모양을 보면 일단 1차 상승을 했다가 눌림목을 살짝 주고 20일 이동평균의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가 좀 상승을 좀 모색을 또 하고 있죠. 꺾인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갈 때 이렇게 거래가 되고, 그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살짝 눌림목을 옆으로 이제 숨고르기를 하면서 거래가 크게 매물이 나오는 게 보이지는 않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상태의 주식의 모습은 20일 이동평균을 지지하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게 이제 조금 눌림목을 조금 주다 보면 또 한 번 또 이제 시도를 하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유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겠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주봉을 말씀드렸지만 주봉상에
2만 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한 2만 원 목표가를 고수를 하면서 당분간 보유하는 쪽으로 전략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AP 시스템입니다. AP 시스템이 생각보다 주가가 조금 느립니다. 네, 지금 3.7% 수익률을 좀 가지고 있는데 수익률이 좀 낮다가 5%대 이상 수익이 들어갔다가 지금 여기 물량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 조금 보이는데요. 요렇게 물량을 받고 있는 요렇게 이제 이게 121선이 되겠죠. 근데 이 앞에 보시면 여기 거래를 시켰던 데가 있어요. 이렇게 거래가 시켰던 데가 있는데 이 가격존이 지금 여기하고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아직 이걸 못 뚫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탄력이 조금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21선의 지지가 받기 때문에 거래량을 봤을 때 21선에서 아직까지는 약간의 방향을 모색하는 현상이 좀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가 이제 시간이 이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여기서는 거래를 실으면서 올려치는 국면이 한번 나와줘야 되는데 요게 조금 불투명해 보인다라고 거래가 되어지는 양상이 그런 부분이 조금 덜하다고 할 때는 여기서 이익을 보고 일단 정리를 했다가 다시 보는 쪽을 일단 잡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난주에 편입했던 이지바이오입니다. 이지바이오를 보시면 3.1%의 지금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5,810원에 여기서 지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게 볼린저 밴드의 상단 이탈로 보고 5일선을 축으로 매수에 임해보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한번 상승을 한 이후에 거래도 지금 상당히 괜찮죠. 거래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이렇게 상승 시도를 하려고 조금 짱을 좀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돼서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보유를 하는 쪽으로 만약에 여기서 이제 거래가 되면서 스포트로 이렇게 나가는 이런 나가는 모양이 생긴다 그러면은 편입 매매를 들어가야 됩니다. 편승 매매에 들어가야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여기는 거래 양상을 자세히 보시면서 나쁘지가 않습니다. 주가 모양이. 주봉을 이렇게 보시면요. 주봉이 지금 세워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이제 여기까지는 조정으로 보고요. 주봉이 여기까지 조정으로 보고 첫 번째 이렇게 주봉이 세워 나온 겁니다. 근데 주봉에 거래가 수반이 되었습니다. 주봉의 상에서 거래가 수반이 되면 힘이 에너지가 일단 충족되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주봉상으로 봤을 때 에너지는 충족되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양상은 주봉이 이렇게 추가가 되어질 양상은 이제 거래가 좀 더 여기서는 이 국면에서는 거래가 되어지면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 정도까지는 7,500원 정도 제가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 정도는 좀 볼 수 있다. 그래서 모양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6,000원대 이제 안착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시도가 여기 들어왔고 요걸 이제 뚫고 나가면 그 다음에 밀려도 6,000원대 밑으로 잘 안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은 보유의 관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MPK를 보도록 하죠. 네. 종목이 이제 5개인데 좀 종목을 줄여야 되겠어요. 주가가 잘 올랐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상, 처리할 시간이 제가 따로 없어가지고 이제 말씀을 따로 못 드렸는데, 요런 상태에서 음봉이 나가는 경우 있죠. 이렇게 거래가 수반이 안 되면서, 거래가 줄면서 이렇게 음봉이 나가는 경우는, 바로 조그만 수익이라도 이제 한 여기가 5% 정도 수익이 났었습니다. 이익절을 해도 괜찮은데, 포트에는 그냥 제가 가지고 마이너스 2.7% 수익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MPK 같은 경우는 제가 강력하게 괜찮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왜 그러냐면 이게 120일 이동평균 장기 이동평균선을 지금 상회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친절한 기술 분석에서 쭉 말씀드렸던 볼린저 밴드 이 안에 지금 갇혀 있거든요. 아직까지 거래가 그렇게 쌈박하게 지금 확 들어오진 않기 때문에 에너지가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을 끌면서 에너지를 좀 축적하려는 그러한 느낌이 좀 들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 거래가 되었던 부분들이 여기서 바로 지금 물량화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요거는 약간의 보유의 관점을 지켜보자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주봉상의 추세 라인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추세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주봉상에. 그러면 주봉 추세에서도 크게 훼손되는 건 만약에 여기서 주봉 추세를 이렇게 추세를 하향으로 바깥쪽으로 이탈이 들어오면서 물량이 나오는 현상이 보이면 일단은 매도했다가 다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주가 움직임이
견조하게 추세를 그냥 형성하는 쪽으로 일단은 보여요. 그리고 여기가 장기 이동 평균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위로 이제 올라서기 위한 진통 과정으로 보이는데 여기서는 거래가 조금 한번 돼주는 게 좋습니다. 다음 주 정도에 거래가 되어지는 모습이 확실하게 보이지 않으면 시간을 좀 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점을 유의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SFC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SFC 태양광 백시트 일봉입니다. 이 거래가 빡 섰었는데 거래가 한번 빡 쓰면서 2,700원 정도까지 그냥 그 수익이 일시에 제가 방송 나가고 아마 다음 날인 것 같아요. 다음 날인지. 그런데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어. 10% 넘게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동안에 이제 주가가 일시적으로 물량을 받고 늘어뜨리고 있죠. 그죠? 아직 모릅니다. 이거는 아직 모르는데 이제 보통 이런 경우에 거래를 한번 이제 세워보겠다고 이제 7, 80만 원 이렇게 거래가 들어오고 이럴 때 이런 움직임이 아직까지는 그 거래 대금으로 봤을 때 강력한 어떤 그런 자금들은 아닙니다. 근데 변화는 시도를 했죠. 변화는 시도했는데 굉장히 큰 에너지는 아니기 때문에 물량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러한 거래가 다음에 다시 나타날 때는 그때는 주가가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요원해 보이죠. 그래서 시간을 조금 끌 가능성이 좀 있겠다. 그래서 보합선 정도에서 물량을 처리를 하고 좀 약간 느긋하게 봐야 되는데 이런 종목은 제가 이제 주봉을 봤을 때 주봉 거래가 이제 서 나오거든요. 주봉으로 봐서는 그냥 장기 국면으로 가져가도 괜찮은 종목입니다. 기업 내용이나 이런 부분 하실 때 장기로 가도 관계는 없는데 단기로 하시는 분들이 좀 답답합니다. 이런 부분이 올려쳤을 때 일단 이익 실현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발빠르게 대처를 해주면 조금 편한데 이런 부분 조금 피곤해집니다. 시간을 좀 끌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발빠른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일단 후퇴를 했다가 다시 보시는 쪽으로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종목에 AS를 했고요. 이제 포트폴리오에 몇 가지 종목 중에서 종목을 일단 다시 한번 정리를 이제 좀 해서 쌈박하게 또 이렇게 멋있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난 종목 A였습니다. 양경석 멘토와 함께하는 친절한 기술 분석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양경석 멘토와 함께하는 친절한 기술 분석 28년의 내공입니다. 기술적 분석 지금까지 쭉 보시니까 상당한 부분들을 검증을 하셨을 겁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기술적 분석의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어떤 부분이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 같은 경우는 볼린저 밴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현재 확률 구간 95%의 확률 구간이기 때문에 상당한 확률 구간 안에 있는 그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볼린저 밴드는 개인적으로 취향들을 좀 좋아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MACD를 또 순서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DI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중간에 또 전체적으로 추세라든가, 그 다음에 갭이라든가, 추세선을 그리는 방법, 또 이런 부분들의 기본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들, 지지와 저항의 원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잘 공부하시다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물론 맹신해서도 안 되고요. 보통 기본적 분석, 그러니까 기업의 내재 가치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분석하는 것을 기본적 분석의 영역으로 보는데, 기본적 분석하고 기술적 분석을 병행하면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특별히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매매 타이밍을 잡는데 아주 굉장히 유리합니다. 매매 타이밍 포착, 그리고 매매 타이밍과 세력 포착, 내지는 이제 거래의 힘, 방향성, 그 다음에 움직이는 목표치, 뭐 이런 부분들을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거리에 나가면 교통 신호에 준하는 그러한 신호등이나 똑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CCI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CI 커머디티 채널 인덱스 이러는데 그냥 명칭을 미국에서 많이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로 쓴다. 제가 영어를 좋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잘하지도 못합니다, 별로. 근데 CCI 커머디티 채널 인덱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동 평균으로부터 주가의 변동을 측정하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 CCI는 이동 평균이 이렇게 있으면 주가가 이렇게 이동 평균이 있습니다. 주가가 이제 이렇게 움직이죠. 주가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주가가 지금 여기 위치에 있을 때, 이 이동 평균, 뭐 10일 이동 평균을 쓸 수도 있고 20일 이동 평균을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쓸 수 있겠지만 이 이동 평균으로부터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냐 이걸 갖다 따질 때 이걸 이격의 개념으로 얘기합니다. 이격이 높다, 이격이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이격의 개념과 유사하다. 그래서 이동평균과 주가의 차이로부터 이 주가가 어디에 위치하느냐 하는 위치를 찾는 겁니다. 위치를. 그거를 수치로 나타내 주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CCI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번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위에 위치할 경우에는 이제 플러스 값이 나타나게 되겠고요. 주가가 이동평균으로부터 이렇게 아래에 위치하게 될 때는 그때는 마이너스의 CCI 값을 갖도록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CCI 값이 높으면 현재 주가 수준이 평균보다 뭐보다 평균보다 평균. 이 평균은 말씀드렸습니다. 25일을 사용해도 되고 60일을 사용해도 되고 이제 60일로 놓고 보면 이제 60일 CCI 값이 나오는 거고 25일로 놓고 보면 25일이 나오는 거고. 예. 제 CCI 값이 높으면 주가 수준이 평균보다 높다. 자, 그다음에 이렇게 나갈 수가 있죠. 주가 이게 이동 평균이 있는데 CCI 값이 이렇게 계속 이동 평균을 타면서 주가가 이 밑으로 안 오고 이동 평균보다 계속 위에서 이렇게 돌아요. 보통 주가가 강세를 보일 때 5일 이동평균을 타고 가는 경향이 많고 그 다음에 10일 이동평균선을 타고 그 다음에 20일 이동평균을 타고 이렇게 장기 이동평균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이게 정배열이라고 얘기를 하죠. 정배열. 그죠? 단기 이동평균이 제일 위에 그 다음에 장기 이동평균 그 뒤 밑으로 쭉 놓이게 되는데 보통 주가가 급등하는 주식들은 초기 국면에서 특히 초기 국면에서 5일 이동평균을 안 깹니다. 5일 이동평균을 안 깨고 계속 상승을 보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CCI 값이 줄어드는 척 하다가 높아지다가 줄어드는 척 하다가 높아지는데 어느 값 이상을 계속 가져갑니다. 플러스권에서. 마이너스는 안 들어가고요. CCI 값이 계속 높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럼 주가가 굉장히 강력한 상승을 지금 보이고 있다. 주가 수준이 평균보다 계속 높아지면서 이 평균도 계속 올라가게 되겠죠. 그죠? 예. 계속 높아지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CCI 값, 이게 제가 지금 왜 이런 설명을 드리냐면 이런 경우가 있다, 저런 경우가 있다, 이런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좀 이따가 이제 이 CCI를 활용한 매매 기법이 있는데, 그 기법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쓸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CCI 값이 낮으면, 현재 주가 수준이 평균보다 낮다. 이게 주가가 빠질 때 얘기입니다. 떨어질 때. 주가가 떨어질 때 이렇게, 그죠? 자, 추세가 이렇게, 저항 추세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 주가가 이걸 못 넘어가고 계속 이렇게 흔들고 떨어집니다. 요새 우리 종합지수 모양을 보면 이런 형태예요. CCI 값이 계속 낮은 데서 계속 놀아요. 자, 아래로 자꾸 쳐집니다. 플러스로 못 들어가죠. 이동평균보다 주가가 계속 아래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주가가 급락하는 주식들 같은 경우가 이렇죠. 자, 하락을 하는데 CCI 값이 쾅 늘어납니다. 아래로. 마이너스로 확 줄어듭니다. 마이너스 200 이렇게 가는. 그래서 마이너스 150, 마이너스 30 이렇게 가지고 왔다가 플러스로 못 들어가고 또 마이너스 들어가 이렇게. 저항선에서. 그래서 이 CCI 값이 낮으면, 주가 수준이 평균보다 낮다. 근데 주가가 하락할 때는 계속 평균도 떨어지겠죠. 그죠? 이동평균선이 떨어지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CCI는 가격의 방향성과 탄력성을 동시에 보여준다. 방향하고 탄력성. 자, 방향은 어느 방향이냐? 상승이냐 하락이냐라는 걸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횡보도 나타내줍니다. 횡보. 자, 횡보를 나타내는 건 어떠냐? 이 CCI 값이 좀처럼 100, 마이너스 100 안 가고 이 제로라인을 중심으로 계속 반복만 해요. 조금씩. 이런 경우를 횡보로 봅니다. 근데 이 횡보일 때가 주가를 볼 때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좀처럼 방향이 안 나오기 때문에 횡보할 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근 종합지수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종합지수가 움직임이 이렇게 횡보하다가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몰랐는데 오늘 급락을 했죠. 이렇게. 그죠? 이런 모양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횡보할 때 CCI 값이 굉장히 작은 수치로 왔다 갔다 한다. 그래 이제 방향성을 상승이냐 하락이냐 횡보냐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탄력성 아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 얘가 여기 이 CCI 값이 안 줄어들고 계속 제로 라인 위에서 여기가 딱 닿으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여기를 CCI 값이 플러스 100이다 라고 하면 여기 이동평균에 딱 닿았을 때는 0이 되겠죠. 0이 그죠? 예. 그러다 다시 또 늘어나겠죠. 근데 이렇게 안 닿고 계속 이동평균까지 안 오고 위에서 이렇게 누르 이렇게 적어봐야 50 많으면 150, 200 이렇게 갑니다. 이러면 주가가 굉장히 크게 상승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 이렇게 CCI 값을 볼 때 탄력이 얘가 상승 탄력이 굉장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탄력성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하려는 압력이 굉장히 급하게 이렇게 막 떨어지는데 올라가도 CCI 값이 계속 마이너스권에서 놀면서 마이너스 좀 줄이는 것 같다가 마이너스 커지고 이런 식으로 간다. CCI 값이. 이러면 이제 이것도 탄력이 현저하게 아랫방향으로 좀 강하게 급락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의 방향뿐만이 아니라 탄력을 동시에 보여주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CCI 값은 기본적으로는 플러스 100과 마이너스 100을 순환하는데 이걸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실제로 이게 200, 300 가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마이너스로 갈 때도 200, 300 막 갑니다. 가는데 그런 경우를 보고선 일반적으로 플러스 100 이상에서는 조금 과도 매수가 아니냐. 그다음에 마이너스 100 밑으로 해서는 조금 과도 매도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는데 그것은 정률은 아닙니다. 딱 정해진 법칙은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 CCI 지표를 볼 때 많이 실수하시는 분들이 플러스 100 이상이면 과열이야. 마이너스 100 이하면 침체야. 이렇게 단정을 지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정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단정을 지으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의 참고 지표일 뿐입니다. 참고 지표일 뿐이기 때문에 단정을 지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종합지수의 CCI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종합지수 일봉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종합지수의 CCI를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네, 추세는 지난번에 다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추세를 긋고, 그죠? 추세대를 이렇게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추세가 이제 하락, 저항선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자, 일봉입니다. 일봉. 오늘 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건 안 들어가 있는데, 요걸 어제 것까지 해가지고 제가 뽑은 겁니다. 이제 여기 밑에 CCI를 표시를 해놨어요, 제가. CCI는 날짜가 지금 9일짜리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9일짜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20일 이렇게 다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근데 9일짜리 이제 지켜보니까 9일, 다 좀 단기 지표죠. 예, 그러다 보니까 CCI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제로 라인이 있습니다. 0. CCI 값이 여기가 0이에요, 0. 여기가 0입니다. 자, 0인데, 요거 CCI 선이 쭉 왔다 갔다 이렇게 반복을 하죠? 여기가 100입니다. 플러스 100. 여기가 마이너스 100입니다. 색깔을 보시면, 플러스 100 위로 들어갔을 때,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쪽에서도 그렇죠?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0 아래로 들어가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나와요. 그죠? 딱 보기에 어떻게 씁니까? 얘 빨갛게 나오네. 얘는 과열이고, 얘는 침체겠구나. 수준을 보는 겁니다. 주가가 어디 수준에 있냐. 평균으로부터. 자, 이거 9일 이동평균입니다. 9일. 이거 CCI 9 집어넣은 거는 9일 동안에 주가가 지금 어디 위치를 하고 있느냐. 9일 동안에 여기서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를 딱 봤을 때 여기가 제일 높이 여기서부터 9개를 한번 쉬어보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이렇게 되면 제일 높죠. 그죠? 그러니까 CCI 값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100 한 7, 80 정도 나왔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좀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단기적으로 9일인데 단기적으로 정확하게 그러니까 꼬리를 딱 끊으면서 꺾어지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요런 데 보시면 여기 9일 동안에 하나, 둘,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이렇게 9개입니다. 요거. 예. 요거를 갖다가
주가가 지금 어느 수준에 있나 보니까 여기까지 들어간 거예요. 마이너스 CCI 값이 마이너스 200 가까이 갔네요. 그죠? 200 가까이 이렇게 팍 떨어졌죠. 그죠? 팍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림만 보면, 아,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면 거의 맞겠구나라는 어떤 개념이 좀 생기죠. 그죠? 이럴 때는 한번 사보고, 이럴 때는 한번 팔아보는 거구나. 거의 많이 맞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기술적 분석을 저하고 공부를 같이 하시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들이 아, 이러면 주봉으로 보면 더 크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주봉으로 보시면 더 정확하게 큰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따가 주봉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CCI 값. 종합지수의 주봉을 또 같이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제 저하고 기술적 분석을 많이 해보셨으니까 응용을 좀 하시면 시간을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날짜를, 이동평균의 데이터를 좀 바꿔보시면 돼요. 이것도 바꿔보시면 됩니다. 뭐 9일짜리를 탁탁 이거 2번 클릭을 하면 됩니다. 2번 클릭을 하면 날짜를 바꿀 수 있게 나옵니다. 단기 이동 지표를. 그러면 뭐 20일을 한번 넣어보시고 또 탁탁 2번 클릭을 하면 이거 자세히 알려드리는 거예요. 친절한 기술 분석이기 때문에 2번 딱딱 클릭을 하면 숫자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럼 라인 있죠, 이 라인 이거 바꾸는 것도 보통 일반적으로 HTS는 요 라인 요 선에다 대고 요 선에다 CCI 선이다. 이걸 좀 굵게 하고 싶다. 요 선에다 대고선 클릭을 2번 따닥 하면 그 선을 굵기를 조정할 수 있는 게 나옵니다. 일반적인 HTS는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좋은 정보를 하나 또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집에서 이렇게 심심하실 때 한 번씩 보시면 재밌습니다. 이런 게. 그러면, 지금 주가가 이제, 이거 한번 보세요. 요게, 이거를 20일짜리를 이렇게 놓고 보면, 20일짜리 놓고 보면 이게 더 어떻게 될까요? 지금 9일짜리인데 2배 정도로 늘려서 보면 얘하고 얘가 더 빈번하게 나타날까요? 아니면 좀 덜 나타날까요? 20일로 늘리면 기간을. 덜 나타나겠죠. 왜냐하면 평균값이 움직임이 적어지니까. 그죠? 그래서 20일 늘리면 좀 늘어집니다. 주봉으로 보면, 이것도 주봉으로 보면 약간 늘어지는 모양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날짜들 한번 바꿔보기도 하고, 그래서 적당하게 이제 내가 단기 이 대응에 좀 써먹어야 되겠다 할 때는 단기로 좀 해보시고. 근데 여기 이제 CCI 값이 지금 이게 제로라인이에요, 제로라인. 이 제로라인에서 주가가 이렇게 있을 때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CCI 값이 제로라인에 있을 때 방향이 어디로 갈지 몰라요. 위로 튈지 아래로 튈지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냥 CCI 값이 아예 확 떨어져 버리면 그 다음에 올라오죠. 아예 확 올라가 버리면 그 다음에 떨어지죠. 근데 제일 애매할 때가 이렇게 제로라인에 있을 때 참 애매합니다. 주가의 향방을 예측하기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있을 때 이제 제가 팁을 말씀드리겠지만은 다른 보조지표와 병행해서 사용을 한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CCI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계산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계산을 넘어가면 좀 복잡한 수치 같은 게 나오는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이제 CCI 계산을 하는데 CCI는, M-M, 라지 M 마이너스 스몰 m, 그 다음에 나누기, D, 스몰 d 곱하기 0.02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게 하나의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주가를 이격의 개념이 뭐냐면 주가를 이동평균 값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이동평균 값으로. 주가를 이동평균 값으로 나눠준다. 이제 이격의 개념이 이 개념이거든요. 이 개념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라지 m 마이너스 스몰 m 하는 게 주가 값이 되겠고요. d 곱하기 0.02로 하는 게 이동평균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지 m은 뭘 쓰는 거냐면 고가, 저가, 종가를 다 더해요. 다 더해가지고 세수 3으로 나눠줍니다. 이게 뭡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 주가가 얼마다 단순하게 그러니까 고가하고 저가하고 종가만 세 개를 합쳐가지고 다 더한 다음에 세수로 나눠주는 거예요. 세 개로. 그러면은 주가가 얼마다. 이게 주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가가 얼마다 하는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스몰 m은 뭐냐면 이 라지 m의 일정 이동 평균이 일정 기간 이동 평균입니다. 이 주가가 이제 하루께 있을 거고
뭐 이틀짜리고 3일, 4일, 이렇게 4일 쭉 나가겠죠. 20일이다 그러면 20일 동안의 이동평균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 주가의 차이가, 주가하고 이동평균의 차이가 얼마냐, 그 값을 갖다 여기다 써주겠다 이겁니다. 되겠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D는 뭐냐면, 라지 M하고 스몰 M하고 이 두 개가 있는데, 얘 둘의 절대값. 이 절대값을 20일이면 20일에까지 이동평균한 게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0.015로, 가중치를 0.01로 줘가지고, 곱해줘서 그 수치로 나눠준다. 주가를, 이동평균으로 나눠준다. 그러면 이동평균으로부터 주가가 얼만큼 떨어져 있다. 이동평균이 이렇게 있는데, CCI 값이 이동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이 수치를 100으로 나타내느냐, 200이 되느냐, 이거 수치를, 이 값을 나타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위에서 놀면은 굉장히 강한 값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래에서 계속 놀면은 굉장히 약한 값이 되는 거고. 그래서 CCI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번복을 한다. 그러면 딱 이것만 보시고도 딱 감을 잡으시는 게 있죠. 뭡니까? 아하, 제로 라인이 있겠구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제로 라인이 있겠구나. 제로 라인 위에 CCI 값이 형성이 되면 높은 값이니까 상승 쪽에 힘을 얘기해 주겠구나. 그 다음에 제로 라인 아래에서 움직이면 CCI 값이 마이너스 값을 가지면서 얘는 힘이 굉장히 약하구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방향성하고 그 다음에 강도를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아까. 그죠? 네. 그러면 넘어가서 자, 계산은 이 정도로만 아셔도 이동평균으로부터 주가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는 것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서 종합주가지수의 주봉 CCI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봉 CCI를 보는데 요것도 제가 이제 주봉을 지금 이제 올려놨고요. 오늘 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어제 것까지 데이터고 CCI가 9주짜리를 넣은 겁니다. 9주짜리. 자,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 하나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제로라인이 이렇게 있다 그랬죠. 제로라인 이렇게 있다 그랬죠. 제로라인을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립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이 있습니다. 더 커질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주가가 굉장히 험하게 떨어졌을 때에 주봉상의 CCI 값 침체로 많이 들어갔죠. 그죠? 자, 여기서 CCI 값이 꺾이는 조짐이 나온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방향이 전환될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세요. 여기 딱 보시면 CCI 값이 이렇게 올라갔죠. 그죠? 그 다음에 피크를 딱 때리면서 떨어지죠. 그죠? 네. CCI 값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특히 주봉에서는 그게 잘 맞습니다. 주봉에서는.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보시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주봉의 CCI 값이 일정한 추세를 형성을 하면서 저항선을 못 넘어가요. 자, 여기에 여기서는 플러스 한 200 가까이 180 뭐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꺾이고 난 다음에 100 이하로 들어가가지고 요게 100 라인인데 100 이하로 들어왔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100 위로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그 앞에 부분을 뚫고 나가지 못하고 주가가 밀리게 되는 겁니다. 참 재밌죠? 이렇게 CCI도 추세를 형성하는 부분을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방향과 강도를 유추할 수 있다. 그러다가 주가가 이렇게 CCI 값이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제로라인에서 다시 올라가니까 또 이제 플러스가 한 번씩 나오죠. 100 위로 한 번씩. CCI 값이 이렇게 100 위로 자주 출현을 합니다. 제로라인 밑으로 들어왔다가 올려치고, 밀었다가 올라가고, 밀었다 올라가고, 제로라인 그 근처에서 탁 왔다가 튕기고 하니까 어때요, 주가가? 조정받는 척 하다가 올리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요 CCI 값을 보세요. 아주 강력하게 한 방향으로 가지는 않죠. 그러니까 밀었다, 올렸다, 이걸 반복을 하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힘이 굉장히 에너지가 이렇게 분출을 하죠. 굉장히 강하게. 그러니까 그 반향으로 주가가 더 많이 빠지죠. 그죠? 그리고 굉장히 많이 침체가 됐습니다. 일순간에. 이게 일순간에 일어난 겁니다. 단기간에. 굉장히 강력한 과열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갑자기 또 침체까지 확 들어와 버렸죠. 그러니까 주가가 굉장히 급하게 떨어졌다가 반등이 바로 나오죠. 또 이렇게. 자, 그러면 주가가 지금 주봉상의 CCI 값이 지금 어디가 있는가? 지난 주부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는데 주가가 아직까지 상승 전환이 안 됐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종합지수 주봉을 제가 보면서 이게 지금 하락의 저항선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하락의 추세대에 지지선은 따로 표시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러한 지지되는 라인이 하락에서는 크게 의미가 많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항선은 비교적 잘 맞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주가가 종합지수 주봉을 보면 굉장히 어려운 국면을 지금 가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국면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세를 저항을 못 뚫고 나가면서 그러면서 이 부분에 오면은 밀려요. 이런 형상을 지금 가지고 있다가 지난번에 화요일 날 제가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1880선이 일단은 지지선의 역할을 좀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제 오늘도 지금 오늘 주가가 1888인데 거의 여기 또 왔어요. 여기 또 왔습니다. 이걸 볼린저 밴드로 있다가 보시면은 더 정확한데 이 주가가 아래쪽으로 지금 험악하게 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 악재가 아주 강력한 악재가 아니면 이걸 이렇게 끌고 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의 방향이 무슨 아주 큰 악재, 경기에 대한 안 좋은 사인이라든가 이런 거 없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주가가 아래로 가기도 힘들어요. 그러면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에너지는 많이 없죠, 지금. 에너지는 아직까지. 그러니까 주가가 심심하면 한 번씩 밀어요. 근데 밀면 또 튕겨져 올라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CCI, 주봉의 CCI는 지금 어디 있는가? 어디 있습니까? 마이너스 100선입니다, 지금. 분명히 주가가 떨어져 있는 수준이에요. 떨어져 있는 수준입니다. 여기가 제로라인이거든요. 이 주봉으로 보면 마이너스 100선에서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힘이 아직 없어요. 제로라인 아래에서 이 마이너스 100 정도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떠한 좋은 조금만 얘기가 나오면 주가가 또 제로라인을 향해서 들고 나오려고 그럽니다. 주가는. 그래서 이 종합지수가 제한적으로 지금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박스권 얘기하는 게 증권사에서 이제 종합지수를 예측을 할 때 1880에서 위로는 1950 레인지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그러면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보세요. 여기가 주 이동평균이 10주 이동평균이 이렇게 가고 있고 여기에 장기 이동평균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가가 요 안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요 안에 이렇게. 요 안에. 그래서 레인지를 얘기를 할 때 특별한 변수가 아주 크지 않다면 요 정도 범위 내에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상당히 제한적이죠.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라고 이제 볼 수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큰 폭의 하락을 하고 주가가 지금 그 아래로 가고 있지는 않아요. 큰 폭의 하락을 한 이후에 그 아래로 주가가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CCI 값이 이렇게 여기서 주가가 턴하는 조짐이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CCI가 하나의 추세를 형성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주봉상에. 아직은 좀 이릅니다. 단정 짓기는. 이르지만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서 여기서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을 하지 않는다면 1900선에서 주가가 버팅기다가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반등을 모색하는 그러한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거 아닌가. 분명하게 주가는 지금 현저하게 낮은 수준입니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인데 아직 상승으로 갈 만한 아주 중대한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아직까지 좀 헤매고 있습니다. 이렇게 CCI를 개념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합지수 주봉의 CCI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CCI를 매매를 어떻게 매매를 하는 게 좋은가? CCI를 응용하는 것이 좋은가? 자,
제로선을 기준으로 상향 돌파 시에는 매수. 아까 말씀드렸죠. 제로라인 상향 돌파 매수. 하향 돌파 일단은 매도로 본다. 왜냐하면 그게 평균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상승하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하고 있을 때에도 주가가 잘 가다가 제로라인 아래로 들어가면 이동평균으로부터 아래쪽으로 마이너스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매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100 이상 과도 매수, 마이너스 100 이하는 과도 매도다. 그 다음에 플러스 100을 상향 돌파 시에는 상향 돌파 시 매수. 그 다음에 하향 돌파 시 매도한다. 요거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종합지수보다는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 플러스 이제 100을 이렇게 돌파를 하면 처음에 돌파를 해요. 그러면 굉장히 강한 양상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일단 매수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기다리면 처음 100을 플러스 100 이상 갔을 때 그 다음 또 100이 나오면 주가는 더 올라가 있다는 얘기죠. 100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그래서 급등주의 패턴을 보면 플러스 100을 계속 넘나듭니다. 주가 CCI 값이 플러스 100을 계속 넘나들어요. 이렇게 넘나들어요. 그러면서 주가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의 응용해서 매매의 기법에 써먹는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주가 등락이 잦은 제로선 부근. 제로라인에서 이렇게 자꾸 일단 속임수가 많이 나온다. 어디 튈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속임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제로라인에서. 그 다음에 중요한 거 MACD 같은 보조지표를 병행 사용한다. 자, 그러면 MACD를 같이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좀 전에 봤던 그 종합지수 주봉의 CCI하고 다음입니다. 예. MACD와 같이 제가 넣어드렸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CCI 값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그죠? 제로라인 밑에 100, 마이너스 100입니다. 지금. 마이너스 100. 여기 위치하는데 자, MACD 같은 거예요. MACD가 아직 매수 사인이 안 나오고 있죠. 제가 그래서 자꾸 주가가 시간이 더 걸린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볼린저 밴드로 제가 말씀드릴 때부터 지금 2달 동안 종합지수를 제가 추적을 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정확하게 맞고 있어요. 급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직 시간 더 걸립니다. 계속 말씀드렸죠. 이렇게 반등은 나왔을 때는 또 반등이 나오지만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힘들어지고, 그죠? 근데 볼린저 밴드는 여기서 이렇게 갇혀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볼린저 밴드가 이 하단이기 때문에 여기서 오면 1880선에 또 들고 나가요. 이런 현상이 앞으로도 당분간 더 지속될 것이다. 근데 이 MACD 값이 계속 하락을 보여가지고 굉장히 많은 하락을 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을 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CCI 값도 그렇고. 그죠? 그러니까, 박스권으로 인식하고 매매에 들어가면 되겠구나. 종합지수 주봉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다음 주에도 너무 겁먹지 마시고 시장이 막 그냥 험악하게 빠질 때는 금방 죽을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제가 28년 동안의 내공을 가지고 보니까 항상 아주 심하게 극심하게 주가가 빠지면 그 다음에 또 반드시 또 급반등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너무 급하게 가열되면 주가가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너무 한 방향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신호등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이 신호등을 가지고 대처를 하시면 훌륭하게 대처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공략주를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는 나노 신소재가 되겠습니다. 나노 신소재, 이게 디스플레이 쪽에, 4분기의 실적이 상당히 괜찮을 거예요. 3분기가 지난번에 좀 안 좋았었습니다.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어요. 그런데 이제 4분기 실적이, 전분기 대비해서 42%가 상승을 하고, 영업이익이 한 15억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606%가 상승하게 되네요. 네. 그 다음에 이 기업의 내용 중에 굉장히 좀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산화물 반도체입니다. 산화물 반도체. 산화물 반도체가 뭐냐면, 소위 투명 디스플레이 아실 겁니다. 여기 영화에서 같은 거 보셨죠? 예. 그래서 산화물 반도체 차세대 성장 발판이 있다. 그 다음에 해외 고객향 공급량이 증가하고 있다. 주가를 딱 보시면 CCI 값도 이제 제가 주봉으로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나중에 한번 주봉으로 한번 보세요. 주가가 굉장히 거래가 드러나면서 견실한 모습을 좀 보이고요. 주봉이 이제 틀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매수가는 15,500원, 목표 가격은 19,700원.
손절 가격은 13,9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제가 공개 방송을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장중 공개 방송을 하는데, 자, 1월 19일 월요일부터 23일까지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제가 공개 방송을 합니다. 방송에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고요. 무료니까 들어오셔서 상담도 하시고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강연회는 25일이 되겠습니다. 무료 강연회입니다. 오후 2시에 을지로역 5번 출구 유한타증권 3층에서 이번 주 일요일 날 강연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참가비 무료고요. 신청은 현장 접수하시면 되는데 자리가 좀 모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찍 오셔서 자리 같이 하셔가지고, 예, 문의 전화는 1577-7451 1577-7451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주에도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성공 투자하시고 멋진 성공 투자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